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제 TCA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던 거는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결국 3개짜리 카르복실산이 있었고, 또 이제 대다수는 2개짜리 양쪽 팔을 가진 카르복실산이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그전에 알던 이제 아세트산, 초산, 개미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카르복실기가 한쪽에만 있었는데, 이 TC를 그간에 이렇게 분석해서 다시 종합 구성을 해보니까, 양쪽에 카르복실산을 달고 있는 2개짜리 카르복실산의 회로였다. 그 중에 이제 3개짜리도, 사이트릭 애시드로 나왔었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뭐든지 이제 보배도 아니지 구슬도 꿰어야 보배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나달처럼 흩어져 있던 지식들을 하나로 좀 꿰어서 좀 시스템을 한번 갖춰보고 하이러키 있게 어떤 계층 구정적으로 한번 좀 엮어본다. 그러니까 구슬을 한번 꿰어보자. 그래서 이런 말을 굳이 한자로 적어보니까 관주, 그러니까 구슬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 이런 식의 저 나름대로 어떤 한자로 한번 표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갔어요. 그런 카르복실릭 애시드를 좀 체계적으로 한번 분류를 해보자. 이전에야 이제 TCA 사이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경험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역으로 한번 분석을 했지만, 분석을 하는 단계였지만, 이제는 이걸 밑에서부터 좀 한번 쌓아보자.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크게, 요거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카르복실산은 하나짜리 카르복실산, 또 2개짜리 카르복실산, 또 그리고 3개짜리 카르복실산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즉, 모노카르복실릭 애시드. 우리가 그전에 알았던 아세트산, 초산, 프로피오닉 애시드, 전부 다 이런 것들. 카르복실릭을 하나만 알고 있는 거. 이런 거 이제 모노카르복실릭 애시드로 분류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양쪽에 다 알고 있다. 양쪽에 다 알고 있는 다이카르복실릭 애시드가 하나의 큰 어떤 구성원을 차지하죠. 구성 그룹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리카르복실릭 애시드라는 거는 3개짜리인데 결국은 사이트릭 애시드, 그 다음에 그거에 약간 변형형인 이소 또는 아이소 사이트릭 애시드,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카르복실릭 애시드는 크게 3개로 나눌 수 있다. 모노카르복실릭 애시드, 다이카르복실릭 애시드, 트리카르복실릭 애시드. 근데 그 중에서도 모노카르복실릭 애시드와 다이카르복실릭 애시드, 이 2가지가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게 되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주로 이 모노카르복실릭 애시드에서만 말씀드리겠지만,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번에 이제 이 다이카르복실릭 애시드의 아주 화려한 활약상을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2개만을 이해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했던 어떤 유기화학 반응이라든가 또 그 전에 그냥 억지로만 집어넣었던 그런 기억들, 그리고 또 까먹어 버리고, 참 이거 좀 안타깝고 말이죠. 이런 상황들을 하나로 꿰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관주위보가 됩니다. 저 역시도 이 하루 공부하고 또 하루 공부해서 이것들을 줄줄이 엮을 수만 있다면 이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고요. 그것들을 좀 한번 정리해서, 아주 쉽게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자. 왜냐면 사실 보면 이게 쉬운 거는 아시잖아요. 어렵죠. 근데, 저도 수십 년을 학생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나? 그렇죠. 수십 년을 피교육자의 입장으로 있다 보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도 말씀을 해주시는지. 그러다 보니까 배우는 사람은 더 어렵고, 모르는 가지고 시험 보니 잠시 쌓아놨던 지식을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말이죠. 연기처럼.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그거 있잖아. 굉장히 괴로웠던 과목이었고, 괴로웠던 시간이었어. 그게 내가 지금 사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되더라.
근데 그간 보냈던 시리즈에 좀 억울하기도 하거니와. 이거를 좀 쉽게, 어려운 걸 좀 쉽게, 어려운 걸 더 어렵게 가르쳐 주지 말고, 어려운 걸 좀 더 쉽게 가르쳐 주는 분이 안 계실까,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렇게 해볼까 싶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카르복실레이시들은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도 있다. 그 중에서 하나짜리가 우리가 그간에 좀 익숙하게 들어왔던 산이고, 카르복실산이고, 나중에 이제 2개짜리 카르복실산이 아주 굉장한 활약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요 개념은, 요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것만은 꼭 기억해 두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 모노카르복실레이시드라고 그러면 아실 수 있죠. 이렇게 하나짜리 되는 거. 내가 여기 없어 보면 5개짜리입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 카본, 탄소가 5개인 거를 이걸 발레리기 엑시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걸 조금 이따가 다시 정리해 드리겠는데, 5개니까 펜타, 노익 엑시드, 이런 경우는 보면 하여튼 여기가 하나만 달고 있죠. 카르복실리를 하나만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고 모노카르복실릭 엑시드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얘가 이제 글루타릭 엑시드를 제가 들었는데요. 요것도 5개짜리입니다. 위에도 5개짜리지만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니까 여기서도 펜탄에다가 양쪽에 보십시오. 이 카르복실릭 엑시드를 2개 달고 있죠. 양파를 가진 것 같은 것. 그래서 양파를 있기 때문에 이게 반응을 더 화려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있다 그래서 D자로 붙었죠. 펜탄에 DOE 엑시드 이렇게 이유파 노멘클러처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트리카르복실릭 엑시드는 다 아시지 않으신가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이소 요거의 이성질체인 그거 빼고는 말이죠. 그래서 트리카르복실은 아주 심플하죠. 그래서 이제 트리카르복실릭 엑시드 사이클이라고 그래서 TCA라고 기존에 크랩스 사이클을 말씀드렸죠. 여기서 보면 여기는 하나, 둘, 3개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복잡하게 유입학으로 이렇게 쓰게 되는데, 한번 가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카본 숫자는 여기서도 보면 5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카본 숫자가 5개인데도 이렇게 발레릭 엑시드 하나짜리는 이름이 다르고 2개짜리는 글루타릭 엑시드라고 부르게 되고 3개짜리는 이렇게 트리카르복실릭 엑시드니까 사이트릭 엑시드로 부르게 된다. 그래서 가장 기본 개념 카르복실릭 엑시드는 팔이 하나 달리네, 2개 달리네, 3개 달리네가 있는데 이 3개 달리는 별로 이제 하는 일이 적고요. 그 다음에 이 2개 달린 다이카르복실릭 엑시드가 참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다양하게 일으키더라.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해 두시면 요번 동영상이 조금은 더 쉽게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모노카르복실릭 엑시드는 어떤 게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부터는 이제 모노카르복실릭 엑시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분류하게 되면은 이렇게 한 7가지 정도로 분류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츄레이티드, 그러니까 포화 카르복실산, 포화 카르복실산. 그 다음에 이제 언세츄레이티드, 그러니까 뭡니까? 불포화 카르복실산. 그 다음에 패티 엑시드인데, 패티 엑시드는 이따가 적어드리겠습니다. 이 중요한 거는 이 패티 엑시드도 카르복실산이다. 그것도 하나를 달고 있는 카르복실산이다. 패티 엑시드 보면 굉장히 이렇게 막 복잡해요. 막 카본 숫자가 많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이제 결국은, CO, H 이런 식으로 붙게 되죠. 그래서 이따가 바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그 다음에 아로마틱 엑시드가 있다. 뭐가 있었죠? 벤조익 엑시드, 안식향,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케토기를 갖고 있는 카르복실릭 엑시드가 있다. 뭐가 있었죠? 뒤에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파 하이드록시 카르복실릭 엑시드가 아주 중요한데, 요거 알파 하이드록시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7번째 아미노 엑시드 너무나도 흔하게 들었던, 그래서 우리말로 얘기하면 아미노산 이러는데 그러죠. 느낌이 아미노산이니까 굉장히 산 같잖아요. 여기서도 카르복실릭
엑시드라고 제가 표현했으니까. 그럼 전부 다 아미노산은 산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중성입니다. 물론 이제 중성이 이게 폐하에 따라서 변하게 되지만, 어쨌든 양쪽에 산과 염기를 같이 달고 있는 독특한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 그 단어로만 보면 뉘앙스가 왠지 산 같은데, 그 산이라고 말하기가 아주 좀 곤란하죠. 어쨌든 그래서 이게 모노카르복실릭시드는 이렇게 한 7개 정도로 분류가 가능하다. 그렇다 그러면 그 중요하다고 했던 그 다이카르복실릭시드는 어떠냐? 그거는 한 4개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세츄레이티드, 언세츄레이티드, 그 다음에 이제 서브스티튜티드, 이게 뭘로 대치된 거, 그 다음에 아로마틱 기를 갖고 있는 그런 다이카르복실릭시드도 크게 4개로 분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모노카르복실릭시드는 말씀드렸죠. 어떻게 카르복실기를 하나를 갖고 있는 거다. 원 카르복실 그룹을 갖고 있는 거다. 이거는 다 이해되시리라 보고요. 그 중에서 이것들을 이렇게 세츄레이티드. 또 두 번째 언세츄레이티드, 세 번째 패티 엑시드, 아로마틱 엑시드, 케토 엑시드, 알파 하이드록시 엑시드, 아미노 엑시드 다 날 수 있는데, 여기서 공통점은 요걸 강조드리고 싶어서요. 모노 하나만 달고 있더라. 하나만 달고 있는 다 카르복실릭 엑시드다. 이런 거죠. 첫 번째로 이제 세츄레이티드 모노카르복실릭 엑시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츄레이티드가 이제 포화 일가 카르복실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제 더 이상 결합을 안 한다는 거죠. 사실은 이중결합이 없고 삼중결합이 없으니까 결합을 안 하는 포화되어 있다 이런 뜻이 되는데, 이게 우리 몸의 이제 그 지방산의 대부분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로 어떻게 되나 그러면 이제 카프릭 엑시드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유팡 노멘클러처럼 데카노익이니까 이제는 아시겠죠? 데카는 열이다. 노익 엑시드 그러니까 카르복실산이구나. 이게 8이라고 써있는데 무슨 열이야? 여기가 8개고요. 여기 하나 더 있잖아. 그러면 9개. 여기까지 합하면 10개. 10개 맞죠? 하나 더하기 8 더하기 여기 하나 더 있으니까 10개. 10개죠. 데카노익이니까. 데카 10개다. 데카메론 이런 말씀도 제가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카프릭이다 이런 말은 뭔가 이게 이제 10개짜리는 카프릭이라고 그러고요. 8개짜리는 카프리 1, 2. 그러면 6개짜리는 카프로 5, 2. 그렇게 호곡스. 우리 이름이 그래 비슷해. 뒤에 또 정리 나오겠지만, 이 카프리다 하는 거는 이런 거 아세요? 카프리콘, 이렇게 쓰는 거. 이게 카프리콘 그러면, 카프리라는 말은 염소란 뜻이죠. 염소 오줌인가? 저신가에서 이 공통적으로 이런 그 독특한 염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 애들은 도대체 이런 냄새가 나. 이래가지고 그걸 추적을 해보니까 이게 염소한테서 이렇게 독특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염소를 좀 구별하게 만들고. 그래서 염소에서 나온다. 카프리콘이 염소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6개짜리는 카프로이. 그 다음에 여기 카본이 8개짜리겠습니다. 그거는 카프리 1, 2. 그 다음에 이 카본이 10개짜리, 탄소가 10개짜리는 카프릭 엑시드 이렇게 명명을 한 겁니다. 저번에도 퓨마릭은 연기다. 또 말릭은 사과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좀 연상해서 외우면 오래 가고, 옥살산도 괭이밥이다. 고양이밥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숙신산은 호박이다. 먹는 호박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굳이 외우려고 안 해도 기억이 되고, 조금 더 쉬워지지 않았나요? 하여튼 여기서 카프리라 말은 염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건 세츄레이션 돼 있다. 다 포화돼 있다. 이중결합이 없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매끈하잖아요. 한 줄로만 가잖아요. 이렇게 한 줄로. 만약에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줄이 하나 더 있었더라. 여기 이중결합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없죠. 지금 이렇게 가고 하나만 달고 있으니까 모노카르복실 엑시드인데 그 중에서도 세츄레이티드 엑시드다. 이런 게 없다. 이중결합이 없다. 그 대표적인 예로 카본이 10개짜리인 걸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이 세츄레이티드
모노카르복실리 액시드를 한번 좀 쭉 정리를 해볼까 싶은데요. 왜냐면 이게 결국은 지방산의 토대가 되고 이 카본 길이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고 말이죠. 뭐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동도 유발하는데, 저번에 언젠가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모노디, 트리, 테트라, 펜타, 헥사, 옥타 이렇게 한 20개 정도, 25개 정도 외워놓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뭐 10개를 그 테트라, 펜타, 헥사, 노나, 데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었죠? 우운데카, 도데카, 트리데카, 테트라데카 이렇게 갔잖아요. 그 다음에 20은, 20는 이코자, 에이코자, 21 같은 경우는 뭐 헤니코자, 도코자, 트리코자 이런 식으로 외워버리고 나면, 한 20몇 개만 외워버리고 나면 세상 아주 마음 편해집니다. 그냥 외워버리세요. 왜 그런 이름이 붙게 되었는지도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천천히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걸 한번, 그냥 기본적인 거, 1, 2, 3, 4, 5, 6, 우리 1, 2, 3, 4, 이렇게 외우잖아요. 11, 12, 13, 14, 15 이런 식으로 가는 식으로. 요것도 그런 식으로 외워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한 20몇 개까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이렇게 가장 간단한 거, HCOH 있는 거, 이게 뭐 포름산, 결국 뭐라고 그랬죠? 개미산, 그래서 뭐 포름알데히드, 포르모크레졸, 이게 포름이라는 건 다 개미를 의미하는 거고, 또 그때 뭐였습니까? 풀에 쓸리면 이렇게 되는 것도 그렇고, 또 개미한테 물렸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인섹트 스팅 이렇게 되고, 아세틱 액시드 그랬을 때 아세트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이 식초를 의미한다 그랬죠? 이게 카본이 2개짜리, 하나, 둘. 그래서 여기 비니거다. 아세트라는 거는 식초다. 그래서 아세타블럼 이런 말씀도 드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개는 이제 프로판이니까, 여기서는 프로피온의 이유팍 네임으로는 프로판이니까 프로판. 왜? 여기 하나, 둘, 3개잖아요, 카본이. 그래서 이런 데서 나온다. 그런데 그렇게 돼 있고. 네 번째로는 이제 부치릭 액시드. 이거는 버터를 의미한다. 버터. 독일어는 부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부치릭이라는 액시드는 이렇게 4개짜리. 그러니까 부탄이죠. 부탄 가스할 때처럼 4개니까 하나, 둘, 여기 2개니까 둘, 셋, 넷. 그래서 이제 버터에서 오리진 됐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이제 발레릭 액시드 그랬는데, 이게 5개니까 펜탄. 이 발레리아는 풀이 있습니다. G5중풀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하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릴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로마 시대 때 어떤 특정 계층을 발레리안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데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5개는 발레릭 액시드다. 자, 그럼 6개는 뭐라고 그랬죠? 말씀드렸죠? 염소. 그래서 카프로릭 액시드 6개니까 헥사노이, 요것도 여기 4개, 여기 5개, 6개가 되죠. 여기 보면, 고트 팻,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염소가 남았죠? 그래서 카프리라는 건 염소를 의미한다. 7번째는 에나스틱 액시드 또는 헵타노익 액시드 그런데요. 이런 데서는 에나틱, 마인블러썸에도 있다고 그랬지만, 여기서 이제 좀 봐두셔야 될 게, 이 짝수로 되어 있는 거는 좀 중요하고요. 왜? 우리 생체에서 유기화합물에서 많이 발견되니까. 이 홀수로 되어 있는 거는 아주 드물거나 극히 드뭅니다. 왜? 저번에 그 TCA 사이클 말씀드릴 때 아세틸 코엔자임이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꼭 2개씩 물고 들어가거든요. TCA에서도 그렇고, 또 패트를 지방산을 만들 때 보면 2개씩만 물고 들어가서 2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체 내에서 발견되는 유기화합물은 대개가 2 더하기 2니까 짝수죠. 여기다 더 더해볼까요? 2 더하기, 여기다 또 더해도 짝수죠.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짝수의 경우 화합물이 많고 대다수고, 그게 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홀수는 아주 드물게 또는 극히 드물게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름도 왠지 좀 낯설죠. 에나스이다. 그러니까. 자, 8번째는 아까 드렸어요. 카프릴리. 이것도 염소다. 카프리콘에서 온 말이니까. 8개니까 옥타. 여기 6개, 7개, 8개. 코코넛 등에서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거 보면 아시겠지만, 옛날에 이제 우리가 그 유기학이나 화학이라는 건 경험에 의해서 어떤 물질도 순서대로 발견된 것도 아니고, 어떤 걸 먼저 발견하고, 어떤 걸 하다 보니까 결코 밝혀지지 않고, 발견이 안 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런 걸 조합하다 보니까, 지금 금세기, 21세기, 20세기, 21세기 그러다 보니까, 순서가 좀 이렇게 엇갈린 것도 있고요. 이름이 무슨 동물이라든가 어떤 식물에서 유래된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그런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는 이제 펠라고닉 액시드, 그러면 왜 펠라고닉이냐고 부르냐면요. 이 펠라고닉이라는 뭐죠? 풀이 있습니다. 흔하게 많이 파는데, 요즘에. 저희 집에도 좀 있고 그런데, 미처 사진을 제가 준비 못했습니다. 마이 미스테이크. 아주 흔합니다. 그래서 이거 꽃이 사철 내내 피고요. 크기도 뭐 크지도 않죠. 조그만 화분에다 넣으면은, 그 빨간색, 그 변종도 많으니까 굳이 빨간색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독특한 냄새가 납니다. 독특한 냄새가. 그래서 그 냄새의 원인이 아마 펠라고닉 액시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펠라고닉에서 유래가 되었다. 화초에서 유래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7개, 8개, 9개, 9개짜리죠. 그래서 펠라고닉 액시드다. 9개짜리는. 10개짜리는 당연히 카프릭이다. 이제는. 그래서 보면 어미 변화가 이렇게 카프릭, 카프릴릭, 그 다음에 카프로익, 이렇게 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짝수잖아요. 카프리, 카프릴릭, 카프로익. 왜 유기산의 우리 생체에서 발견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데카노익 액시드 이렇게 부르고요. 8개, 9개, 10개.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포르믹 액시드, 아세틱 액시드, 프로피오닉 액시드, 부치릭, 발레릭, 카프로익, 에나시, 카프릴리, 펠라고닉, 그 다음에 카프릭. 요거를, 그냥 1, 2, 3, 4 외우듯이, 모노디텍트,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포르믹, 아세틱, 프로피오닉, 부치릭, 발레릭, 카프로익, 에나시, 카프릴릭, 펠라고닉, 카프릭 액시드. 이렇게. 처음에 잘 혀도 안 돌아갔죠. 근데 이거 해보시면요, 이제 만사가 편안해집니다. 그다음부터 만사가 편해집니다. 정말이에요.